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시장 아주머니 손을 잡고 나서 손을 닦았습니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 장면은 이미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첫 선거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지 구조를 파헤친 뒤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이 선거의 향방을 바꿀 신호인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퍼졌냐면 사실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알면 이 제스처 하나가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하정우. 2025년까지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 전략을 직접 설계한 정책 브레인이었는데요. 청와대 사표를 낸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식을 거쳐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이 그의 첫 번째 공개 캠페인 현장이었어요. 민주당이 하정우를 내세운 논리는 꽤 분명했습니다. AI 정책 전문가는 미래형 정치인이라는 마케팅이었거든요. 미래 산업을 설계한 사람을 앞세워 부산의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이미지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은 설득하는 직업이 아니라 설계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선거판에 설계자를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청와대 수석직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보세요. 외부 인물을 거의 만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루가 회의실, 보고서, 브리핑으로 채워지는 자리예요. 시장 상인, 동네 어르신, 골목가게 사장님과 몸을 맞대는 훈련이 체계적으로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하정우가 나쁜 사람이라서 손을 닦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황 자체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그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포시장에서 수십 명과 연속으로 악수를 하면 손에 땀이 묻고 먼지가 묻고 물기가 묻는 건 물리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자연스럽게 털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카메라가 항상 따라다니는 정치인에게는 모든 제스처가 메시지가 됩니다. 경험 있는 정치인들은 악수 후 어떻게 손을 처리하는가까지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없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손을 비비거나 닦는 행위 자체는 수십 명과 연속 악수를 하는 상황에서 누구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베테랑 정치인이 같은 행동을 했어도 이렇게 퍼졌을까요? 결국 이 논란의 절반은 하정우가 손을 닦았다는 사실보다 하정우는 서투른 신인이라는 프레임이 먼저 깔렸기 때문에 증폭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잔인했습니다. 4월 29일 구포시장은 공식 캠페인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첫 현장은 가장 긴장도가 높은 순간인데요. 카메라, 유권자, 당 관계자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주당이 구포시장을 상징적 첫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지역 밀착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그 선택이 준비 안 된 신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무대가 돼버린 겁니다. 전략의 의도와 결과가 180도 반전된 거예요.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예요. 청와대 수석의 일상 언어가 뭔지 아세요? AI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플랫폼 생태계입니다. 반면 구포시장 상인들의 일상 언어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우리 동네 주차 좀 어떻게 해줘요. 예요. 같은 한국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나오는 언어들인 거죠. 정책 엘리트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는 훈련을 받았고 지역 주민은 내 옆집 이야기로 정치를 판단합니다. 구포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건 AI 정책 비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산 북갑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입니다. 2024년 총선 기준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국민의힘 대비 약 10에서 15%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어요. 외부 인물이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책 능력보다 이 사람이 우리 편인가라는 인간적 신뢰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2000년 4월 총선, 노무현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했습니다. 부산 출신이었지만 호남 정당인 새천년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로 낙선했어요. 노무현은 이후 부산에서 진다는 걸 알면서도 나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오히려 그의 진정성이 됐고 2002년 대선의 씨앗이 됐어요.
지역 정서를 몸으로 겪으며 지역 정치가 왜 중요한가를 배운 겁니다. 이준석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서울 노원 병 지역구에 2차례 도전했는데요. 2016년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지역에서 뿌리가 없다는 평가였어요. 그 후 당대표 자리에 오르기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능력이 검증된 인물일수록 지역 정치라는 다른 언어 앞에서 처음엔 서투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챕터를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하정우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 국가 전략을 설계한 능력은 분명히 검증된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그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선거판, 특히 지역 보궐선거는 능력 증명서를 내미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4월 29일 구포시장에서의 그 장면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에게 악의처럼 보이면 그게 현실이 돼버린다는 게 정치의 잔인함입니다. 노무현은 부산 낙선의 충격을 2년 동안 소화해서 대통령이 됐고 이준석은 2번의 낙선을 9년으로 갈무리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하정우에게 이번 실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는 이 다음 행동이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실이가 물어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복실이가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고 알차게 물어다 드리겠습니다.